자, 현재 시각 6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에서 국내 증시로 연결고리를 찾아 넘어올 시간입니다.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오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들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세 가지는요. 네, 유가 얘기해야겠죠. WTI. 그리고 구산업대 신산업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이슈를 좀 주목을 하시는지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WTI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원자재 쪽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TI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또 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재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전 산업에 영향을 줄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른 좀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WTI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가 얼마나 또 좋아지는가에 대한 또 지표로 또 활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뭐 국내에 또 관련된 종목군은 뭐 정유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예멘 반군에서 이제 드론과 로켓을 좀 이제 발사를 하면서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항구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전 세계 7% 정도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유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이다 보니까 이런 생산이나 이제 유통 쪽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오펙 감산도 마찬가지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이런 생산 쪽에 좀 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면 사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갑자기 막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런 이제 주요 생산국에서도 좀 감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훈 본부장의 투자 키워드는 WTI였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약간 나타냈는데요. 오펙과 사우디 아람코의 이러한 동향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 소장님은 오늘 어떤 키워드 주목하십니까? 예, 구산업 대 신산업. 지금 시장이 엄청난 차별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종목을 제대로 선택을 못하면 너무나 어려운 지금 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다우 산업지수랑 S&P 500은 1.85%, 1.95% 플러스인데 나스닥이 2.41%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2% 지수가 6%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볼모로 붙잡아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뻔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안 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결국 삼성전자를 빼면서 지수를 급락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의 그 주요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클 버리가 또 맞추나요? 지금 테슬라 급락했고 그래픽 카드의 대명사인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20위 중에 7%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뉴욕 증시는 대부분 빨간불이에요. 지금 TSMC ADR, 제가 DR이 예탁증서라고 했죠. 앞에 A가 붙으면 아메리칸이에요. 미국 예탁증서인데 6% 가까이 빠졌고요. TSMC도. 근데 나머지 뭐 비자, 월트 디즈니, 마스터카드, 그리고 홈디포, 버크셔 해서웨이,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코로나 피해주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피해주 플러스 전통산업 위주 아니면 경기 민감 업종, 소비재 요런 쪽이 반사적으로 플러스고 그동안 작년 장세를 주도했던
테크주, 뭐 이른바 팡주, 아니면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뭐 우주항공, 아니면 뭐 태양광,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시장에서 지금 타겟이 돼서 매도 타겟이 돼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가 테크 인터넷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는 무조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구산업 대 신산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구산업이 좀 VS로 했지만 이제 구산업이 조금 더 지금 유리한 국면. 구산업이 유리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신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지금 다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기술주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코카콜라 쪽이요? 같은 건 구산업이라고 하기면 그런데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구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구산업이라고 하기 소비재는 좀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뭐 경기 민감 업종들 있잖아요. 네. 크게 사이클 도는 업종들 네. 그런 것들이 좀 강한 그게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유통주인가요? 뭐 대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반사적이죠. 그러니까 구산업, 신산업을 저렇게 나눈 거에 틀에 갇히면 그냥 구산업은 일반적으로 약간 중후장대 산업,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던가 정유라던가 화학이라던가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다 뭐 유통 소비주는 약간 코로나 피해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저기 구산업, 신산업 플러스 조금 더 쓰면은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코로나 수혜주, 코로나 피해주. 그리고 구산업, 신산업. 근데 지금은 구산업 쪽이 좀 유리하고 그다음 코로나 피해주 쪽이 조금 유리하다. 이런 상황으로 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좀 들여다 볼게요. 간밤에 뉴욕 특징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월트 디즈니를 잡아봤습니다. 간밤에 많이 올랐어요. 네, 되게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월트 디즈니는 올랐는데 넷플릭스는 또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뭐 워낙 많은 파이프라인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의 부분에서 이제 넷플릭스랑 좀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디즈니는 좀 솟아올랐는데 넷플릭스는 좀 죽었기 때문에 이제 OTT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서 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오프라인 점포들을 좀 줄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국내에도 특히나 뭐 이제 OTT 관련된 부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라든지 최근에 뭐 사실 시장을 또 들썩이게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과 또 연관이 또 있는 또 이 종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OTT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OTT 시장을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발로 이제 디즈니도 좀 따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좀 격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사실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면은 윤택해질수록 많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고요. 게다가 이제 뭐 5G라든지 좀 시장에선 좀 쉬어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인프라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되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킬러 콘텐츠로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콘텐츠 섹터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뭐 AR이나 VR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또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돼서 미국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만화영화 제작사이기도 하고 또 디즈니랜드가 재개장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은 그러면 뭐 사실 이제 OTT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OTT에 대한 좀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들썩이고 있고요. 뭐 관련주로는 뭐 A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이 수익에 대한 이런 회복성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OTT에 대한 이런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컨텐츠 제작사에 대한 이런 가치가 좋아지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 제작사 거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라인업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이 드라마들 4개 정도가 일단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2022년까지 좀 진행이 되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많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OTT가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좀 이제 아무래도 작품이 많이 있다라 보면은 그 부분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악마 판사, 그다음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IP, 그 웹툰 IP인 이제 무빙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워낙 기대작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이 사실 드라마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오더라도 이제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좀 수익이 좀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과 또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콘텐츠 업종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 소장님은 어떤 쪽 보세요? 예, 저는 백화점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통산업과 신산업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 중에서 전통산업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목으로 몇 개 보면 더 명확하겠죠. 애플하고 엔비디아, 애플 4% 급락했고요. 엔비디아 7% 급락했습니다. 지금 차트가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반면에 오르고 있는 건 뭐냐? 그동안 완전 이거 그 미술 시간에 그리던 데칼코만이죠. 지금 반으로 도화지를 접어서 폈는데 똑같아요. 반대로. 엑슨모빌은 지난해 죽을 쓰다가 V자 급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쉐브론 이런 정유회사들 완전 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 애플,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완전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분명히 지금 이 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 산업이 훨씬 더 유리한 게 대표적으로 엑슨모빌, 쉐브론이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 이런 것들이죠. 아까 사실 넷플릭스와 그 월트 디즈니가 OTT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4월 1일부터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해요. 그 뭐 20%에서 30%만 받고 하지만, 그리고 주민들, 캘리포니아 주민들만 입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개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디즈니랜드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부비고 풍선도 사고 핫도그도 사 먹고 이래야 되는데 개장을 하네, 그렇죠?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그 OTT 온라인 이쪽 뭐 테크 이쪽이 지고 디즈니랜드 같은 오프라인이 뜨는 거예요. 그 디즈니랜드만 그런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대세가 바뀌는 거죠. 뭐 우리나라 CGV는 어렵지만 지금 그 극장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가 15.40% 급등을 했습니다. 극장 체인이.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그쵸? 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 호텔 신라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메리어트는 거의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 갔어요. 벌써. 그리고 뭐 라스베이거스 샌즈,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운영하는 업체, 그리고 갤럭시 엔터라고 홍콩 마카오에서 그 카지노 운영하는 업체 거의 신고가예요. 지금 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이건 그냥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힐튼 호텔은. 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려는 게 메이시스가 급등을 했어요. 백화점이죠. 9% 급등을 했어요. 지금 이 그 메이시스랑 노드스트롬 그리고 콜스, 이게 3대 업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세계, 현대, 롯데예요. 그리고 JC펜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파산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파산한 겁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아니면 애경 백화점이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파산을 해버리면 누가 먹겠어요? 롯데, 신세, 현대가 먹는 거예요. 신세계, 롯데, 현대가. 그래서 지금 이게 콜스랑 지금 그 노드스트롬이랑 메이시스 이 3대 업체가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메이시스는 우리나라보단 사실 상황이 심각해요. 제가 정영준 부회장 그 인스타그램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신세에 가면 디넨델루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들여온 거잖아요. 식료품 가게를. 근데 그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메이시스의 상황을. 아마존한테 다 먹혔어요, 미국은. 아마존이 이미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메이시스는 그래서
오프라인이 너무 안 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엄청 강화를 했어요. 요즘에 MZ세대 나오죠. 밀레니엄 플러스 Z세대인데 그쪽을 노리기 위해서 온라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존이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도 내놔버렸어요. 제가 카카오 무슨 네이버 백화점이 탄생을 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도 이 전체 이 세계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이시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다 폐쇄하고 오프라인 매장 엄청나게 몇백 개를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집중했는데 여기에 20, 30대들이 700만 명이 가입을 했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그래서 메이시스가 여기서 살아났고 루루레몬 같은 업체 제가 온라인으로 변신 잘했다고 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루루레몬을 사버리는 거예요. 메이시스 가서 요가복을 안 사고 집에서 루루레몬 온라인에서 주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이시스가 온라인으로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피해자 오프라인이 살아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호텔, 카지노, 네. 극장.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이시스도 같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백화점주를 봐야죠. 지금 차트가 너무 유사해요. 메이시스랑 현대백화점, 급 신세계, 반등을 하고 있군요. 롯데쇼핑 너무 유사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저는 솔직히 현대백화점을 3사 중에 제일 별로 안 좋게 본 이유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현대백화점의 본점은 어디입니까? 압구정, 부촌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안 해요. 뭘 안 하냐면 롯데랑 신세계는 잘 보세요. 대형마트랑 창고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죠. 네. 롯데마트, 빅마켓,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은 안 해요. 그리고 아울렛도 제일 늦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두산이 버린 동대문을 가져와서 면세점 사업을 인천공항에서 신라 그리고 롯데가 안 한다고 한 거 돈이 없어가지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가져왔고 면세점 2개 가져왔죠. 거기다가 아울렛을 2개를 만들었어요. 아울렛을 지난해에.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그리고 더 현대서울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면서 갑자기 확장 전략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백화점은 보시면 안에다 꾸역꾸역 매장을 넣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에루샤는 수수료를 오히려 줘야 되는데 나머지 매장에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럼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더 현대서울의 50%의 부분을 휴게시설로 열어버렸잖아요. 이건 완전 요즘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현대가 이렇게 변했나? 그거에 굉장히 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래서 메이시스의 구조조정 전략하고 현대의 확장 전략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메이시스는 점포를 줄였잖아요, 오히려. 근데 현대백화점은 점포를 더 늘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선 차이점이 있는데 변화의 몸부림이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비슷한데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공통으로 묶은다고 하면 오프라인에 지금 이제 수혜 코로나 피해주의 반등 요게 있고요. 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몸부림 이게 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메이시스가 9% 급등했고 아까 말한 노드스토름이 6.47% 급등했고 지금 그 3위에 있는 콜스도 급등을 해서 밑바닥에서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다들. 이거에 비해서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올라온 폭이 적어 보이거든요, 지금.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급식주도 얘기를 드렸는데 급식주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고 좀 수급이 약할 수가 있어요. 소외주라서. 그래서 이런 유통주의 대표주를 지금 하시면 시장에서 굉장히 그 네. 방어력이 클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오늘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주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주 쪽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수익을 취하셔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그런데 한 3개월 정도의 그 시세가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까 호텔 카지노주도 보여드렸죠. 호텔 카지노주 미국에 있는 것들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근데 우리나라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저기 보셨어요? GKF? 하나도 안 가세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러 따라갈 수급이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기회를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전환하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계속해서 반도체 빅 슈퍼 사이클 그리고 뭐 2차 전지의 뭐 배터리의 시대 이런 어떤 타이틀에 목을 메워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희망 고문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때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송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냥 그때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야. 나 원래 컨셉이 장기 투자자야. 그러면서 그냥 뭐 견딜 수가 있겠죠. 요즘에 뭐 밀보드 차트에서 유행해서 역주행한 그 브레이브걸스 아시죠? 뭐 그것처럼 계속 그냥 어떻게 기다리면 되겠죠.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 기회비용을 날리게 돼요. 그래서 4월 1일 날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는 것도 보셨지만 우리나라도 차차 그렇게 하나씩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나요? 미국이 확진자가 많나요? 미국이 확진자가 훨씬 많아요. 일일 확진자가. 근데 디즈니랜드가 4월 1일에 개장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유통주들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류, 유통, 여행, 다양한 소비 관련주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다른 기술주들 이렇게 공평과 논란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쉴 타이밍이 왔고 또 마침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컨택트 오프라인 소비에 활발한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종목들을 산업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오늘은 백화점 쪽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일단은 오늘 뭐 대형주 위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시장과 좀 별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단 원자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금융주들 뭐 특히나 이제 은행이랑 보험들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들 그리고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 코로나 특수까지 좀 이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또 컨텐츠 쪽으로 많이 좀 시장의 흐름들이 옮겨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 좀 많이 눌려있던 부분들이죠. 거기서 아직까지 뭐 반등이 크게 안 나온 그런 종목군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술주들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작정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정한 가격 라인 좀 정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뭐 이제 장기 투자로 가면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금이 좀 있으시다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집중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소장님도 간략하게 한 말씀 대형주 해주시죠.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강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지금 그 정유주라던가 이런 거 안 간 것들 있잖아요. 뭐 지금 좀 오르겠지만 포스코 큰 거는 포스코, 현대제철, S-오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노리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 소외주로 가야죠. 제가 재난 영화 얘기 드리면서 아기가 혼자 살아남는다. 그래서 파세코일 얘기 드렸잖아요.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잘 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정말 잘 집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큰 기업들 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완전 그 피해주들 있죠. 유통 그리고 뭐 유통에서 백화점 그리고 급식주 아니면은 오프라인 교육주 그 다음에 또 그 카지노, 호텔, 여행, 레저, 화장품. 네, 요런 쪽에서 좀 강한 업종들 그리고 덜 오른 거 밑에 위치 에너지가 낮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가리셔서 지금 빨리 포트폴리오를 지금 장 마감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오늘 한번 전격적으로 좀 바꿔보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나 이런 그 배터리주 중에 네. 손실이 얼마 안 났다면 자르고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